삶의 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쪽 전문가를 좀 모셔봤어요. 경제 경영서 3권 냈고 이번에 역주행이라는 자기계발서를 집필한 작가 김단이고, 인간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예측 불가능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을 길러왔습니다. 도파민은 예측 불가능한 것에 많이 분비되는 성향이 있는데, 도박도 그렇고 뭐 검색 행위도 그렇고 뭐 인스타 피드도 그렇고 뭐 자극적인 영상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예측 불가능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많이 하는 이유? 일 중독이에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는지를 세봤는데 100시간을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는 이유가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왜 그럴까요? 그럼 일을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 욕구라고 해야 되나? 네. 이 일을 빨리 처리해 주거나 네. 잘 해주거나 그러면 좋아해요, 상대방이. 네. 날 인정해줘요.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게 약간 삶의 원동력이고, 네. 그래서 일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그럴수록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니까. 네. 강의도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하루에 8시간짜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8시간 동안 텐션이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저한테 8시간 동안 뭐 책을 읽어라, 그럼 저 못해요. 제가 일에 중독된 이유는 아마 인정욕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나요? 그러니까 일을 좋아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떤 그 일을 굴러가는 사이클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상이 이제 즉시적으로 오시는 지금 사이클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그거에 매몰이 되고 또 좋아하고. 일하는 게 제일 싫다, 미쳐버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게 재미없는 이유가, 네. 일단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 아나토미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수록 행복해지는 건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통제할 네. 수 있다라고 근데 생각할 이제 때 행복해진다.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기획이나 이런 걸 해도 그게 희석이 되거나 그렇죠. 되게 반려가 당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꾸려나간다는 그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굉장히 지연된 보상 환경이지 않습니까? 페이퍼 로즈님께서는 약간 즉시적인 보상 환경에 상대적으로 놓여 있으신 거고, 아, 그렇습니까? 네, 직장에서는 그런 어떤 평판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뭐 경제적 보상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늦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일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이제 취미를 가져라, 뭐 운동을 해라, 이런 네. 것들이, 그런 향상욕의 배출 수단이 따로 있어야지 좀 멘탈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바꿀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늘 내 위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사람의 통제를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기가 너무 어렵다. 첫 번째 어떤 처방은, 회사라는 거는 갈등을 양산하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갈등 양산 네. 기계. 그러니까 향상욕들이 많이 뭉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힘든 게 회사 생활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즐겨라.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즐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일이라는 걸 행복을 수행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발전의 여지라든지 이런 걸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개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메일을 보내는 것도 뭐 마케팅 서적이라든지 뭐 카피라이트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후킹되는 거를 좀 연구를 해서 좀 하면은 나아간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자기를, 기획의 여지를 좀 많이 이제 주입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극복했던 것 같아요. 회사 10년 정도 다녔는데 네네. 미치겠는 거예요. 네네. 다니기 싫어가지고. 안 다닐 수 없잖아요. 네. 다니는데 그래, 그러면 이 일을 내 자기 개발에 한번 접목시켜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메일 잘 쓰는 법, 네네. 아니면 뭐 남들이 다 이런 단어 쓰는데 조금 더 나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한번 써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 읽고 적용해보고. 네. 그러면 이제 남들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은 되게 발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말씀 하시는 거 맞나요? 네, 사실 이게 회사에서 인정을 목표로 일을 하면은 내가 이제 결핍된 것만큼 당연히 안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면의 기준으로 이렇게 좀 승화시켜서 하면은 그나마 상대적인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회사는 자기 자신에 나아간다는 느낌을 100%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취미나 운동, 그러니까 운동은 정직하게 내 몸으로 흡수되고 내가 나아간다는 느낌을 선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가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삶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일에 중독된 건 확실해요. 근데 이게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누군가 나한테 뭘 못하게 했을 때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일을 못하게 하거나
운동을 못하게 했을 때. 근데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아요. 굉장히 무수한 삶을 살고 계시죠. 아, 그래요? 안 좋다고 느끼신 부분들이 있으신 건가요? 그게 없으니까. 왜냐면 모르니까. 저는 이거밖에 모르니까. 일이랑 운동밖에 모르니까 저는 취미도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취미가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을 취미라고 하기엔 그냥 생존 운동이고 다 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저도 삶의 질을 따지자면은 작년 한 해 동안 일을 좀 많이 무리해서 빈 A4 용지를 띄워가지고 이제 쓰는 게 엄청 이제 고통스럽긴 한데 엄청 고통스럽죠. 네, 제가 요즘 하고 있거든요. 패스트 캠퍼스 강의 때문에 네네. 단편적으로만 놓고 보면 당장 재밌는 영화 하나 보는 거랑 당장 흰 A4 용지 띄워놓고 글 쓰는 것만 놓고 보면 당연히 영화 보는 게 재밌죠. 근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이게 끝났을 때 그렇죠. 뭐가 더 폭풍처럼 나한테 행복감을 안겨주냐를 그렇죠.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비교했을 때 흰 A4 용지에 뭔가를 채웠을 때 그리고 그걸 예를 들면 패스트 캠퍼스가 보고 와 이거 내용 진짜 좋다. 강의 잘 만들고 계십니다. 이게 기쁨으로 치면 한 100배 좋은 거예요. 행복에 이제 제일 반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뭐 철학자 에밀 디르크햄이라는 철학자가 계속 역사를 보니까 그 도시 조직이 붕괴될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도시 조직이 붕괴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흔히 말해서 그런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아노미적 지읒 아노미적 지읒에서 뭐냐면은 욕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내가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을 때 자신감이 없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그런 걸 포기하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관론에 빠지는 건데 근데 이제 욕구도 굉장히 크시고 그거를 실현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으시고 성과도 있으시니까 사실은 삶의 질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행복감에서 보면은 그런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통제한다고 느낄수록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언젠가 이 성취의 사이클이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일이라는 게 네네. 저도 나이를 더 먹고 네. 감이 떨어지고 그럼 저는 그때 굉장히 위험하네요. 하는 족족 성과로 돌아온다고 되게 생각이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글을 쓴 게 더 이상 먹히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게 더 이상 어떤 비즈니스에서 먹히지 않고 이러면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건데 그땐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테니스만 쳐야 되나?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을 확률이 제일 높은 나이가 20대랑 이제 그 노년 은퇴자인데 20대 때는 욕구가 너무 많고 이제 자신보다 잘난 사람이랑 비교하는 상향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힘든 거고 은퇴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유구나. 뇌는 불만족이 기본값인데 나아간다는 느낌을 못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럼 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압도적인 유익함으로 그런 걸 주고 계시지만 그때는 이제 뭐 사회보건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책을 써서 이제 수학도 양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 그런 장치들이 이제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요. 제가 어느 회사에 물론 그 제안 자체가 허무맹랑한 제안이 아니니까 받아들여 주시는 거겠지만 제가 뭘 하자고 했을 때 거절당한 적이 없어요. 그걸 알아요. 언젠간 거절당하기 시작할 거다. 그때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걸 매번 막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고 문득. 그러니까 결론은 딱 하나인데 이제 통제감이라는 건데 통제감? 네, 그 나아간다는 느낌을 내주면 이제 좀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그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그 통제력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제가 통제하는 대로 뭔가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되면 거절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은 거절을 안 당하는 걸 찾으시겠죠. 그 다른 방면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제 삶의 질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왜 거절당하지 이런 비관론으로 계속 스스로를 이제 자책을 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어서 그렇게 되면은 자아 효능감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좀 감정적으로도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빨리 인지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 뭐 해볼 만큼은 해볼 텐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하는 첫 번째 그런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중독되기도 쉽고 매몰되기도 쉬우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주목을 해서 통제력을 올려가면은 삶의 질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자꾸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집착하면서 살다 보면 모든 비극의 시작. 그쵸. 네. 능력치와 상관없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있잖아요. 있죠. 네, 그거를 찾아야죠. 그거를 찾는 게 사실은 삶의 질을 올라가는 지름길인 거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이만큼 성공하고 싶어.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기까지밖에 못 가. 그럼 그냥 이거 포기해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터널 비전이라는 게 이제 되게 경영학적 용어로 한 곳만 보는 굉장히 이제 협소한 시각을 터널 비전이라고 터널 비전. 큰 성취를 거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의 필라이트라든지 뭐 제프 베조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터널 비전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굉장히 부닥침들이 많았죠. 감내할 만큼 내가 그런 터널 비전을 원하냐를 자문해 봤을 때 원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 목표들을 쪼개서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 등가교환이지 않습니까? 우월을 그 상하의식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꾸리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엄청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역방향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등가교환 비용이 따른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넷플릭스를 뭐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지만 넷플릭스가 그 DVD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는 서비스 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전환 12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뭐 23살에 이제 성공을 거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를 처음 시작을 한 게 13살이에요. 10년을 걸렸다는 거예요. 암묵적인 긴 시간들을 못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과실만 보기 때문에. 근데 뭐 그 정도의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당연히 피를 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피를 흘릴 자신이 있고 흘릴 만큼 어떤 내 인생을 소모시킬 만큼 그 꿈이 원대한가. 제일 불행한 삶이 이도저도 아닌 삶이거든요. 중간에서 이리저리 왔다 가면 제일 불행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 초년생의 저와 지금의 저는 뭐 제가 비교해보면 일단 지금이 나아요. 어떻게 이렇게 왔지?를 한번 되짚어봤어요. 근데 몇 개의 큰 결정은 있었죠. 뭐 회사 그만 다닐래? 유튜브 할래? 아니면 전 원래 강의 같은 건 안 하다가 패스 캠퍼스랑 강의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아무튼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여러 개는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운밖에 없었어요. 유튜브를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강의 같은 것도 하다 보니 PPT도 제가 뭐 광고회사 들어갔을 때 나 PPT 전문가가 될 거야. 근데 되게 이제 저도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살면서 습관적으로 무의식에 기입을 해야 될 말이 사실 운이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잘 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까? 인간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주의력이 그쪽으로 가면서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시도들을 좀 힘을 실어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쵸. 먹힌다는 감이 있으니까 얻어 걸릴 확률이 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공의 두 가지 그 큰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 지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인가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은 보상 경험이 좀 어릴 때 따랐거든요. 어릴 때. 빌 게이츠도 이제 13살 때 컴퓨터를, 미국 컴퓨터도 몇 대 없을 때인데 접해가지고 내 컴퓨터 잘하는구나. 워렌 버핏도 신문 배달을 하면서 뭐 자판기 옆에서 뭐 어떤 거를 사업을 하면서 이게 내 노력이 먹히는구나.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보상 경험이 잘 안 오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비관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노력이 해도 될까? 라고 하면 그 노력에서 힘이 빼게 되는 거죠. 약순환의 고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게 좋게 돼서 무의식에 내가 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어떤 걸 할 때 염려하지 않고 좀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그 될 확률이 더 높아지죠.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준다. 그렇죠. 라는 것과는 연결이 되겠네요. 네. 아마존도 사실은 뭐 60개가 넘는 사업에서 실패했는데 그 AWS 클라우드 서비스 하나가 걸려가지고 지금의 아마존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적으로 생각을 하고 테이프 로지님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웬만큼 이제 그 기대치에 수렴을 하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책을 하나를 낼 때 하나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양적 목표를 잡게 되면은 상실감이 없어지거든요. 저도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양적 목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서 성공시켜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10개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한 개를 실패해도 두 개를 하게 되면 나아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니까 되게 본질은 계속 또 하나로 뭉쳐지는 건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적으로 사고하는 게 모든 거에 있어서 뇌에 굉장히 안전한 성공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막 영어 욕책 막 이런 거 내고 막 그랬거든요. 책을 낼 때마다 이거를 성공시켜야지라고 생각하고 낸 적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되게 성공에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가정교육에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작년에 돌아가셔가지고 탈루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 무조건 성공해야지. 없어요. 그냥 이거 하면 내 어떤
포폴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때가 맞아가지고 하나가 얻어 걸리면 뭐 잘 되면 잠깐 인력을 이쪽에 집중을 하고 쫙 뽑아내고 또 안 되면 뭐 죽었네 말고 또 다른 것도 살리고 그리고 그 풀을 계속 넓혀놓고 그건데 네. 제가 이렇게 하는지를 네. 얘기를 듣고 안 거예요 지금.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네. 나오는데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잘 되는 것만 남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살고 계시니까 타격이 없는 거죠. 우연이지만 애초에 돈이 엄청 많이 투자되는 걸 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럼 운이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시도하시면 네. 예를 들면 책 같은 것도 돈 많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를 많이 해요. 무슨 뭐 5층짜리 커피숍을 만들 거야 그런 거 하지 않죠. 망하면 큰일 나니까 애초에 막 20억 30억씩 막 꼬라박고 이런 거는 저는 아무튼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고 왜냐면 그거를 실패했을 때 타격이 얼마나 큰지를 예상이 되게 그게 쫄보죠 이제. 이 영상에다가 질문을 좀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제 인생밖에 모르니까 저에 대입해서 되게 많이 오늘 질문을 했는데 되게 용해요. 되게 용하고 저도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거를 이 구조화를 못 시키고 있었는데 그게 전 되게 많이 됐어요. 사실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됐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또 다음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어때요? 구독자 상담이죠. 이쪽.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중독을 예방이 돼야 된다. 중독을 통제해야지 보상의 역치가 내려가서 향긋한 원두 향도 즐길 수 있고 그 이웃들과 얘기하는 것도 즐거울 수 있고 삶이 더 즐거워지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이제 불만족이라는 게 기본값이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느낌을 항상 줘야 된다. 그게 운동이 되든 취미가 되든 일이 되든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일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질적 목표가 아닌 양적 목표를 잡아라. 그러면 실패로 인한 타격이 없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페이퍼 로즈님처럼 나는 운이 좋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긍정 확언을 많이 해라.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이구나. 생각대로 안 된 것들에 대해서 매몰되기보다 잘 된 것들을 기억을 하니까. 그럼 그게 그 말이구나. 네, 운이 좋다고 생각하면 더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고 시도에 있어서 몸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모든 게 잘 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제가 의외로 되게 긍정적인 편이네요. 제가 완전 인간 자기계발서죠.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압도적 유익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